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1 9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이동화 작가의 파편이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걸 설명하면서 할 거야. 일단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나가 나오죠. 그래서 나가 서술자야. 1인칭 서술자가 나오는 작품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가 있고, 여기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 삼촌이 있어. 됐지?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걸 쌤이 알려주면,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어. 그러니까 일제 때는 땅땅거리면서 잘 살았겠지? 그리고 아버지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친일을 했으니까 그 덕택이 있잖아.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야, 엘리트. 알겠죠? 근데 지금 광복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뭘 하는 거냐? 좌익 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 그러면서 아버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삼촌은 뭐냐면 서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되게 박대를 받았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특유의 되게 낙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서자 출신이어서 지금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사는데도 되게 낙천적이었어. 근데 지금 집안에 뭐가 닥칩니까? 비극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좌익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삼촌은 또 어때? 국군으로 6.25 전쟁이 나면서 입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삼촌이 지금 어때? 상위 군인이 되어서 제대를 합니다. 가슴에 뭔가 되게 상처가 있고 있잖아. 거기 사실 삼촌이 뭘 한 거냐? 전쟁에서 지금 상처를 입은 건데 그 안에 파편이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파편을 다 꺼내지 못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낙천적이었던 삼촌이 있잖아. 되게 성격이 이상해져. 엄청나게 있잖아. 우울하고 되게 기이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전과자가 되고. 알겠지? 됐지? 자, 그럼 나는 잘 봐봐. 가족 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우울하잖아. 그지? 할아버지 친일파였어. 아버지도 이렇고요. 삼촌도 이래. 그지? 삼촌 막 전과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있잖아.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뭔가 이러한 과거랑 가족들의 모습이랑 단절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나의 어머니 얘기를 빼먹었구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있잖아. 아버지를 평생 동안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삼촌이 나중에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서 삼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니 무덤에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고, 그리고 삼촌이 있잖아. 거기서 오열을 하고 나한테 말을 하지. 자네 아버지 제사는 언제쯤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삼촌은 뭔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그러면 왜 삼촌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을까? 형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형수님의 기다림을 꺾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이 소설에도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든가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암시적인 말을 통해서 아, 삼촌이 뭔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구나 라는 게 암시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여기에 삼촌 가슴에 있었던 꺼내지 못한 것도 되고, 그리고 삼촌이 애써 꺼내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야. 그 파편이라는 게 바로 뭐겠어? 삼촌의 상처인 거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지금 삼촌의 지금 장례식에 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장면에서 아내도 나오거든. 근데 아내는 가족이 뭐냐면 실향민이야. 그래서 아내는 가족들끼리 뭉치고 있잖아. 뭔가 그런 실향민이라는 아픔 같은 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를 자꾸 이해하고 싶어 해. 근데 아내는 나한테 자꾸 이해하고 싶어 하고, 뭔가 지금 나한테 궁금한 것도 있고, 오히려 아내가 삼촌의 장례식에 같이 가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러한 아내를 좀 이렇게 뭐 하라는 거냐?
내 가족과 내 기억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부끄러운 과거인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때다. 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는 과거와 단절되고 가족들하고 단절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삼촌의 장례식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잖아. 삼촌이 자기 화장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화장을 했어. 근데 몸에서 그 가슴에 뭐가 나온 거? 파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파편을 보면서 삼촌이 평생 동안 어때? 이 상처를 안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삼촌에 대한 뭘 느끼게 되겠습니까?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걸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되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면 플러스 전체 줄거리까지 선생님 설명했으니까 읽기 어렵지 않겠죠? 자, 우리 문제로 바로 가면 3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 A와 B의 서술상 특징. A는 지금 뭐냐면 나의 내면 심리가 나와. 여기에서 어떤 나의 내면 심리가 나온 거냐면 아내한테 있잖아. 이걸 보여주기 싫은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아내하고 지금 장례식에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 바로 A 장면이죠. 자, 그리고 B는 지금 어떤 거냐면 나랑 삼촌이랑 동행을 해서 어머니의 무덤에 간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하는 삼촌의 행동을 관찰하고 묘사한 장면이 바로 뭐가 돼?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삼촌이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삼촌의 형수님 앞에 그 무덤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지금 관찰하고 묘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B는 당연히 어때? 요 행동을 통해서 관찰 대상이 삼촌인데 삼촌의 심리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지. 1인칭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쓰지는 못하거든. 근데 행동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35번. 35번은 쉬워요. 1번이지. 내가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걸 성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뭐냐면 아내는 있잖아. 실향민이라는 거, 그리고 고향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집착, 되게 유별나. 근데 나는 그러한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지? 그런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됐지?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제 36번. 36번은 한 세계. 그 한 세계가 누가 속한 거야? 나,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거고 나는 지금 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삼촌 죽음 계기로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36번에 4번이 정답이죠. 우리 4번 선택지에 어디에다가 형광펜 해볼 거냐? 거기 나와 있는 계기라는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해보자. 봐봐봐. 아까는 선생님이 현대시 할 때 뭐 알려줬었냐? 시간성에 대한 걸 알려줬고 이제는 뭘 알려줄 거냐? 우리 현대소설이든 아니면은 다른 시간문학이든 있잖아. 출제 요소 중에 뭐가 있느냐? 인과성이라는 게 있어. 인과관계와 관련된 단어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계기, 이유, 원인, 결과, 때문,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로 인해 이런 말들이지. 그럼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인과관계, 원인 결과 관계가 왜곡될 수도 있고 원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잖아. 어떤 출제 요소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의 계기에다가 딱 형광펜 해놔두고 정답 4번인 거지. 왜냐면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원인을 잘못했죠. 삼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37번은요. 보기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쉽죠. 왜냐면 삼촌은 어떤 사람이야. 원래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었다가 전쟁의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있잖아. 되게 우울하고 기이한 삶을 살아가. 그지? 그리고 본인의 이런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알겠지? 그냥 그 상처에 완전히 매몰돼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 거야. 그래서 37번에 5번인 거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X. 여기가 틀린 거야. 그래서
그리고 사실 삼촌이 자기의 진짜 모습, 그럼 삼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삼촌의 원래 낙천적이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인 거잖아.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끝난 거거든. 한 구덩이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하다는 게 무슨 말? 아, 나 차라리 그냥 예전에 그냥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전쟁 이후의 삶은 스스로 어때? 본인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 나 죽지 못해 원통하다 이런 거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일부러 전쟁의 기억을 외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환 작가의 파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